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마케팅을 하거나 유통 브랜드 사업을 하다 보면 로아스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 지표를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아스를 꼭 봐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로아스가 어떤 건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로아스 지표를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되는 건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이 로아스의 개념은 솔직히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전달드리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실제 업무를 하는 그 실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의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달리 실무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로아스가 어떤 건지를 설명드려야겠죠. 로아스는 리턴 온 애드 스펜드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퍼센트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식적인 정의로 보자면 매출액을 광고비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 로아스 수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식으로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합니다. 로아스는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 매출액은 광고비 곱하기 로아스 나누기 100, 광고비는 매출액 나누기 로아스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수식을 암기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이 지표 자체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수식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내 광고의 효율을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수식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로아스는 내가 쓴 광고비에 대비해서 나는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냈냐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말로써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실무에서 활용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로서 이해하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의미를 기억하는 팁을 드리자면 이 로아스의 100%라는 수치는 내가 광고비를 썼을 때 매출이 1배로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로아스 100%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 1배가 되는 거고 광고비 100원을 썼을 때 매출 100원을 달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로아스 250%다 한다면 광고비 대비 매출액이 2.5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광고비 100원을 썼을 때 매출 250원을 달성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 페이스북 광고 200만 원을 썼고 그 광고를 통해 매출이 400만 원이 나왔다면 수치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400 나누기 200 곱하기 100을 해서 로아스는 200%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쓴 광고비가 200만 원이고 내가 매출을 400만 원 달성했으니 나는 2배를 달성했네? 그러면 로아스는 200%네? 이런 식으로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게 적응이 된다면 이제 다른 상황들에서도 쉽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광고비를 150만원 썼는데 로아스가 200%인 성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의 매출을 달성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200%는 광고비의 2배니까 나는 150만원 광고비를 썼을 때 그것의 2배인 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내가 만약에 매출 5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아스 300%인 어떤 광고를 운영한다면 나는 얼마의 광고비를 써야 할까? 이것이 궁금하다면 이제 말로써 생각을 할 수 있죠. 로아스 300%는 광고비의 3배 매출을 내는 거죠. 내가 얼마의 광고비를 썼는데 3배가 달성되면 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할까? 그러면 500만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대충 166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두 상황을 이걸 수식으로 보여드리면 광고비 200만원을 썼을 때 로아스 200%를 달성했다. 그때의 매출은 200 나누기 100 곱하기 200만원은 4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500만원 매출 달성을 위해서 로아스 300%인 광고비를 나는 얼마 써야 할까? 이것을 본다면 500만원 나누기 300 곱하기 100을 해서 166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식으로 암기를 하고 계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개념 자체가 엄청 필요하게 되고 절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로아스란 내가 광고비 대비 얼마의 매출을 달성했냐고
그리고 로아스 100%는 광고비 대비 매출을 1배로 달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의미로서 기억을 하시고 이 로아스 지표를 바라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영상의 핵심이죠. 이걸 왜 알아야 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아스 지표의 메인 가치는 광고 효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로아스 지표를 보는 핵심 이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파워링크 광고를 했는데 A라는 키워드에서는 로아스가 300%가 나왔고 B라는 키워드에서는 로아스가 200%가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쓴다면 A 키워드는 300만 원의 매출을 만든 거고 B라는 키워드는 200만 원의 매출을 만든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A 키워드와 B 키워드의 매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A 키워드가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건 로아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로아스 지표가 어떻게 실무에서 응용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로아스의 특징을 하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아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죠.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X축은 이렇게 광고비, Y축은 매출액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그래프 선을 로아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로아스 그래프는 절대로 이렇게 정비례해서 나타낼 수 없고 이렇게 빨간색 선의 그래프처럼 나온다는 점을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광고비와 매출액이 이렇게 정비례를 해서 나타난다면 내가 100만원 광고비를 썼을 때 500만원 매출을 내가지고 로아스가 500%가 나온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1억을 쓴다면 나는 5억의 매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0억을 쓴다면 내가 50억의 매출을 내는 거고, 당연히 이런 상황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매체마다 내가 광고를 보여주는 사람의 수, 노출수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광고비를 더 많이 쓸수록 봤던 사람들에게 중복해서 광고가 노출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는 구매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보여졌는데 돈을 더 쓰면서 이제 구매를 안 하는 타겟까지 넓혀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로아스 효율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광고가 노출되는 노출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아스는 이렇게 점차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인다. 이것을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의미는 광고비가 늘어날수록 로아스 수치는 점점 떨어진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곡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냐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특징을 꼭 기억하신 채로 이제부터 이 로아스가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여러 상황들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아스 지표로 내가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앱에 광고를 할 건데 그 광고의 평균 로아스가 250%다 라고 그 앱 담당자가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고 싶다면 나는 얼마의 광고비를 써야 할지를 알 수 있죠. 로아스 250%, 이거는 광고비 대비 2.5배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 이번 달에 400만 원의 광고비가 필요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로아스의 특징이 있었죠. 광고비가 늘어날수록 로아스는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500, 600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광고비를 각 매체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광고비 사용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광고를 할 때 입찰가나 광고 한도의 설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버 쇼핑 광고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00원의 입찰가로 100만 원을 써서 로아스 500%로 5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광고비를 제외하고 매입 비용, 판관비가 100만 원이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현재 300만 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순수익 이율이 60%인데 이 비율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광고비를 더 써서 매출을 올리자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매출을 올리면은 내가 얻는 이익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럼 이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광고비를 올려야 하냐,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입찰가를 올려야 하냐, 이게 궁금할 텐데, 만약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을 했을 때 나의 광고비가 매출의 50%까지가 나의 손익 분기점이라면
나는 로아스 500%인 이 광고를 입찰가를 계속 올려보면서 로아스 200%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 한도 역시 로아스 200%가 나올 때까지 풀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아스가 점점 떨어진다는 특징을 아까 기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의 마지노선을 먼저 정해놓고 그 손익분기점의 로아스 전까지를 증액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광고비 입찰가를 올렸는데 로아스가 잘 안 떨어진다면 이제 엄청난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광고비를 증액하는 한도를 로아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로아스 지표로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년 이렇게 목표 매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네이버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네이버 시스템에서 이렇게 전월달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그때 네이버 쇼핑 광고가 로아스 500%가 나왔고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달의 매출 이상을 찍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 매출을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가 만약 1,000만 원이라면 전월 데이터가 로아스 500%가 찍혔기 때문에 나는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구나. 근데 아까 말했죠. 로아스는 광고비를 높일수록 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300% 정도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우리의 목표 매출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목표 매출, 기대 매출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목표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냐가 바로 마케터의 핵심 역량입니다. 아이디어가 뛰어난 재밌는 광고를 하고 신선한 기획을 하고 브랜딩을 잘하고 이런 것이 마케팅의 전부가 아니라 이 예상치를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목표치를 파악하는 게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로아스를 가지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할 때는 재고 관리가 정말 핵심이죠. 사입을 해서 물건을 유통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재고 관리가 필수인데요. 일반적인 유통 셀러들은 전월에 100개의 수량이 팔렸다. 그러면 이번에 200개의 발주를 넣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200개를 발주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석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로아스 지표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전월달에 수량이 100개가 팔렸다. 근데 우리는 광고의 로아스가 250%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근데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광고비를 2배 정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로아스는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0%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기존 광고비에서 100개의 수량이 팔린 건데 250%의 로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광고비를 2배 늘렸을 때 로아스가 200%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광고의 효율이 80%로 감소가 된 거죠. 그러면 200개의 발주가 아니라 우리는 180개의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200개나 180개나 뭔 차이냐, 잘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수량이 100개, 2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경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마케팅에서 조금 벗어난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로아스 지표보다는 ROI라는 개념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단순 유통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은 이런 재고 관리를 파악하는 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피곤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100개에서 잘 팔리면 2배로 늘리고 3배로 늘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로아스 수치로도 재고 발주를 예측할 수 있다.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나의 분석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아스 지표가 활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드렸고 이것들로 우리가 로아스 지표를 봐야 하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로아스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이죠. 광고 효율을 비교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로아스 지표가 사용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예시나 상황들은 제가 광고회사, 브랜드회사, 랩사, 셀러, 사업 이런 모든 업무들을 했을 때 다 제가 직접 겪었던 업무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로아스 지표로 대응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로아스라는 지표는 단순히 광고 효율을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로아스보다는 ROI라든지 다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봐야 하지만
하지만 이 로아스라는 숫자는 고객들과 접하는 접점에서 1차적으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로아스라는 지표를 잘 확인하셔서 운영하시는 광고나 경영, 사업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란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케팅에 이유는 있어도 정답은 없다. 이상으로 마케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